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은 그 노동조합법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, 정봉수와 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은 그 사용자의 정의,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사용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. 예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오늘은 노동조합법의 사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는 그 회사 사장을 얘기를 하는데,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는 좀 더 폭넓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노동조합법 2조 2항을 보면은 사용자라면 사업주, 사업경영 담당자,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.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노동조합법에 말하는 사용자는 그 사용자하고 또 이제 그 각 부서장, 그리고 또 사업주를 위하여, 사업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자, 다시 말해서 인사부나 또 비서실이나 경비실이나 안전팀,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 이렇게 따질 때에는 이러한 사용자에 속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제 그 노동조합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러한 사람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을 때는 오염 노동조합 아니면 노동조합 결격 사유가 돼서 행정 지도의 대상이 됩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사용자라는 개념을 조금 이제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를 설명해 주셨는데, 근로기준법하고 이 사용자의 개념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? 일반적으로 그 근로기준법상은 보통 사업주를 얘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순수하게 사장님이나 뭐 이 정도에 있는 위치만 사실 얘기를 하는데, 그리고 또 어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뭐 관리감독자 정도, 이제 예를 들어 부서장급 이상 정도를 이제 뭐 연장 야간 휴일을 대상으로 이렇게 제외하는 그런 정도만 사실 판단하고 있거든요. 근데 노동조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, 이게 가장 핵심 문제고, 두 번째는 이렇게 사용자에 속하는 이런 그 부서장들, 그리고 또 뭐 이제 인사팀이나 총무팀 이런 직원들은 바로 이제 사용자로서 사용자 의무를 지게 됩니다. 다시 말해서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사용자가 됩니다.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그 조합원들끼리 서로 뭐 노동조합이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험담해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, 이런 사용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 노동조합에 어떤 문제가 많다, 노동조합이 없어야 된다, 그 노동조합 가입하게 되면은 문제가 많다,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바로 그 부당 노동 행위로서 그 지배 개입, 그러니까 노동조합법 81조에 나와 있는 그 부당 노동 행위의 하나의 유형인 지배 개입에 속하게 됩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사용자에 속하는 사람이 이런 부당 노동 행위를 했을 때에는 바로 굉장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에 사용자에 속하지 않는 그 조합원에 속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들이 그런 노동조합을 싫어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든지, 아니면 그런 뭐 자기들끼리 뭐 싸웠다든지 하면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, 이렇게 사용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런 언론이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말이나 아니면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그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줬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부당 노동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. 네, 그러면 그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? 그 부당 노동 행위는 그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라서 한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. 불이익 취급을 한다든지, 뭐 지배 개입을 한다든지, 그리고 또 그 교섭 거부나 해태를 한다든지, 또 그 부당한 이제 계약을 작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, 이게 만약에 부당 노동이 했을 때는 그 행위자인 그 양벌 규정에 있어서 그 행위자뿐만 아니고 또 사업주까지 처벌을 대상이 됩니다. 죄송합니다. 그 처벌의 규모는 그 양자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그 사과를 하고 뭐 재발 방지에 대한 뭐 그런 거 있고, 또 이렇게 심하게 되면 행정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
오늘 그 광범위한 것 같은데 사용자의 정의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혹시 추가로 또 부연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? 예, 그래서 또 이게 사용자,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가입 대상이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사용자 부분은 당연히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이 오고 있습니다. 특히 최근에 그 산업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회사는 그 50인 이상일 때에는 뭐 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산업 안전 관리자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가 좀 질문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우선 판단이 단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, 그리고 또 이 사람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산업 안전을 관리하면서 사업주를 보좌하는 그건지, 단지 이제 어떤 산업 안전에 대한 어떤 그 제일 하급 직원 정도 되는지, 이런 전체적으로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, 일반적으로 그 안전 관리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관리자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